테슬라 소식입니다. 1. 미 당국 자율주행 사망자, 사고 전 운전석 앉았다.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켜놓은 채 주행한 것으로 알려진 테슬라 차량이 전소한 가운데 당국이 당시 사고가 주행 기능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탑승자가 실제로 운전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연방국립교통안전위원회는 예비조사 보고서에서 차량 소유주의 주택보안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사고 희생자 중 한 명이 테슬라 모델 S 운전석에 앉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카메라는 다른 한 명이 조수석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담고 있었다. 앞서 2019년형 테슬라 모델 S 차량은 지난달 17일 오후 11시 25분께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서 고속으로 달리다 도로를 벗어나 나무와 정면 충돌했다. 그 직전 도로에서 솟아오른 맨홀에 부닥치기도 했다. 차 앞부분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가 손상돼 화재가 발생한 뒤 탑승자 2명 모두 사망했다. 차량이 전소된 뒤 뒷좌석과 조수석에서 희생자들이 발견됐다. 당시 지역 경찰은 차량 운전석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며 주행 기능이 오작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즉각 트위터에 자체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이 주행할 당시 오토파일럿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NTSB의 예비조사 보고서만으로는 사고의 원인을 판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자율주행 중 운전자가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NTSB는 차량 화재로 대부분의 정보 기록 장치가 손상됐기 때문에 주행 속도와 에어백 전개 여부, 탑승자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 등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NTSB는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1억 2,800만 명 악성의 피해 묵살했다. 애플이 사상 최대 아이폰 해킹 사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공지조차 하지 않고 묵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주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앱스토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문건을 통해 공개됐다고 아스테크니카가 9일 보도했다. 공개된 이메일에 따르면 애플은 2015년 9월 20일 앱스토어에서 악성 앱 2,500개가 다운로드된 사실을 발견했다. 총 1억 2,800만 명이 이 앱들을 2억 300만 회나 내려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매튜 피셔 앱스토어 담당 부사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할까? 란 메일을 보냈다. 메일 수신자는 그레그 조스이악 전 세계 마케팅 담당 부사장과 PR 담당인 톰 네이마르, 크리스틴 모나한 등이었다. 그는 이어서 고객 경험팀의 데일 베그웰이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 10시간 뒤에는 메일에서 거론된 베그웰이 피해를 입은 1억 2,800만 명 모두에게 관련 사실을 공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후 애플은 악성 앱을 다운로드한 사람에게 관련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애플은 에픽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공지한 메일을 발송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당시 사고는 개발자들이 애플의 iOS 및 OS 개발 툴인 XX코드 복제본을 사용해서 앱을 만든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엑스코드 고스트로 명명된 이 개발 툴에 악성 코드를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이 앱들을 다운받을 경우 아이폰의 기기 정보를 비롯해 네트워크 관련 정보까지 통제 서버에 자동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 그동안 애플은 앱스토어 내에서 강력한 통제를 한 것은 이용자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악성 앱을 다운로드한 이용자들에게 제때 공지조차 안 해준 것은 애플의 보안 우선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처사라고 아스테크니카가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ESG 펀드 절반 이상은 이 종목 꼭 담았다. ESG 투자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ESG 펀드들의 구성 종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ESG 투자가 활성화하면 이들 종목으로 펀드 추종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ESG 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뿐 아니라 이들 펀드가 주로 담고 있는 개별 종목 중 유망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10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ESG 펀드에 집중하고 있는 펀드 237개 중 70%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형 청소용역 용품업체인 에코랩이 54%로 뒤를 이었다. 어도비, 알파벳, 비자, 액티브, 엔비디아 등도 ESG 펀드 2개 중 1개꼴로 담고 있는 종목이었다. 에코랩은 청소용역 업체에서 에너지 관리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회사다. ESG 펀드들은 전반적으로 에너지 유틸 등 전통산업의 비중이 낮았다. 기술 관련 종목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등 성장주보다는 안정적인 가치주도 여러 포함됐다. 가령 비전이다. 성장주와 가치주를 두루 담고 있다는 얘기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ESG 펀드들이 가치주를 희생시키고 그 대신 성장주를 선호한다는 식의 일반적인 비판들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ESG 펀드의 구성 종목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ESG 펀드들은 전통적으로 행정 요소에 집중해왔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사회적 책임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작년 위조품 판매 시도 100억 건 이상. 아마존의 쇼핑 사이트에서 적발된 위조품 판매 시도가 지난해 100억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AP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10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위조품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팔리기 전에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아마존이 자사 유통망을 통한 위조품 판매 시도 규모를 구체적으로 집계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아마존은 2019년 위조품 퇴치를 선언하고 판별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에 적발된 위조품 판매 시도는 직전 해인 2019년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웹사이트를 통해 위조품을 판매하려는 시도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은 자사 도매 창고로 보내진 위조품 200만 개를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각 브랜드사가 아마존 사이트에 올라온 자사 제품의 위조품 판매 글을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브랜드사가 위조품 판매 글을 신고하면 아마존이 처리하는 기존 방식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아마존은 지난해 위조품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의 불만이 전체 민원 중 0.01%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조품 판별 작업에 직원 1만 명과 7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며 올해 초부터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살바토레 페라노와 협력해 위조품 판매자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잉 소식입니다. 1. 테슬라 대신 보잉 서학개미 종목 패턴 바꿨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모든 관심이 인플레이션에 집중되는 가운데 서학개미의 포트폴리오도 변화하고 있다. 서학개미들은 최선호주인 테슬라를 팔아치우고 보잉을 사들이는 등 경기민감주의 비중을 크게 확대하는 모습이다. 주식시장의 상승 엔진이 기대에서 실적으로 교체된 점을 감안할 때 경기민감주의 우위 구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0일 한국애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이달 들어 테슬라 주식을 1,840만 달러치나 순매도했다. 서학개미들은 지난 1에서 4월 총 16억 2,125억 달러나 순매수하며 테슬라 사랑을 이어왔지만 5월 들어 시장 분위기가 급변한 양상이다. 서학개미들은 그간 매수세를 집중해온 애플과 팔란티어에도 등을 돌렸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1에서 4월 애플과 팔란티어에 각각 8억 8,164만 달러, 4억 6,757만 달러씩 쏟아부었지만 이달 들어 순매도세로 전환했다. 기술주의 비중을 크게 줄인 서학개미들은 경기민감주를 쓸어 담는 데 집중했다. 올 초부터 4개월간 1억 5,417만 달러를 순매수한 서학개미들은 5월 들어 일주일 만에 845만 달러를 사들였다. 같은 기간 보잉도 1,815만 달러 어치를 순매수하며 비중을 꾸준히 확대했다. 서학개미들의 투자 전략이 크게 달라진 건 기술주들의 부진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상장한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지난해 말 160달러를 돌파했으나 지난 6일엔 88.32달러까지 내려왔다. 서학개미 최선호주인 테슬라도 올 초 대비 23.2%나 급락한 상태다. 지난달 뉴욕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한 코인베이스도 263.70달러로 떨어졌다.
지난 1월 30달러대를 유지했던 팔런티어는 지난 7일 19.75달러까지 밀렸다. 이 같은 기술주들의 조정은 밸류에이션 부담 탓이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경기 과열 및 금리 인상 발언으로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기술주들의 성장성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금리 상승 우려로 예전 같은 후한 평가는 어려워졌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다.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는 12일 발표될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결과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격적인 기저효과와 더불어 최근 불거진 각종 공급망 이슈로 물가 지표의 급격한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주요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은 공급 부족과 맞물리면서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제조업 경기 회복에 따른 공급자 우위 구도는 주요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요국의 재정 정책을 감안하면 원자재와 중간재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최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경기 민감주는 앞으로도 증시 주도권을 놓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나스닥의 최근 3개월 이익 추정치 변화율은 4.6%에 그치는 반면 다운송지수 소속 20개 항공사의 추정치는 13.3%라며 최근 이익 전망이 가파르게 상향되는 업종은 항공을 비롯해 철강, 금속, 화학, 에너지 등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또 안수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긴축으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면 산업재, 소재, 금융 등 인플레이션 수혜 업종에 대응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며 대내외 수요의 점진적 회복과 아직 남아있는 공급망 차질, 기저효과에 따른 본격적인 물가 상승을 바탕으로 이들 업종의 상대 우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